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늘 오전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약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리는 제78회 유엔 총회 개최로 맨해튼 일부 구역이 통제되고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브롱스 데이케어에서 한 살 배기가 펜타닐로 의심되는 마약에 노출돼 숨졌습니다. 한미장학재단 동북부 지부가 올해 85명에게 역대 최대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어젯밤 뉴욕에 도착했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 오전 뉴욕에 도착해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등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후 전용기 편으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으며 어젯밤 맨해튼의 한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 질 바이든 여사, 딸 애슐리와 함께 어젯밤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의 투스칸 칸토리 레스토랑을 방문, 식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퀸즈 케네디 공항에서 맨해튼으로 이동할 당시에는 경호를 위한 시내 차량 운행 통제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부터 유엔 총회에 참석하며 브라질,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통령들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전 뉴욕에 도착, 산마리노,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정상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하며 내일은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 뒤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 만찬에 참석하고 20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합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매크론 프랑스 대통령, 리시 수낙 영국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은 이번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약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리는 제78회 유엔 총회 개최로 맨해튼 일부 구역이 통제되고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뉴욕시경은 미드타운의 34번가에서 65번가, 또 1에서 7 에비뉴까지의 구역에 추가 경찰관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중 42번가 도로에서 57번가, 또 1에서 5 에비뉴 구역의 차선 중 일부는 폐쇄됩니다. 특급 호텔이 밀집한 50번가에서 58번가 구역과 파크 에비뉴, 5 에비뉴 사이 도로에서는 주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도로 통제는 오늘부터 총회가 끝나는 26일까지 매일 유엔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됩니다. 뉴욕시경은 유엔 총회 기간에는 유엔 주변 도로 곳곳이 통제되는 만큼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카풀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151명의 국가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욕시경 교통국장은 응급 차량 및 고위 인사들의 이동을 위한 전용 차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등 다양한 단체의 시위에 대비하고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주요 관광지의 경비를 강화하는 등 뉴욕시의 안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로 통제 구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욕시 온라인 교통통제 안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브롱스 데이케어에서 한 살 배기가 펜타닐로 의심되는 마약에 노출돼 숨졌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3시경 킹스브리지 2707 모리스 애비뉴의 디비노니노 가정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4명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에 오염됐으며 이 중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그레이 멘데스와 그녀 남편의 사촌인 칼리스토 에이스베도 브리또는 16일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15일 아이들은 오후 1시경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2시 반에 직원들이 아이들을 깨우러 갔고 이때 1세 남아, 2세 남아, 8개월 여아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12시경에 먼저 집으로 귀가했던 2세 남아 또한 의식이 없어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어린이집에서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검사를 했으나 정상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마약 노출을 의심하여 현장을 수색했고 그 결과 브리또의 새빵 복도 벽장에서 펜타닐 1kg을 발견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주변에서 펜타닐과 코카인 등을 섞어 마약을 만드는 장비 킬로프레스도 찾아냈습니다. 약물 중독 증세를 보인 세 아이 중 1세 니콜라스 도미니치 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3명의 아이 중 1명도 위독한 상태입니다. 한편 올해 1월에 문을 연 문제의 어린이집은 6주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곳으로 최근에 시 조사관의 방문에서 위반 사항 없음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한미장학재단 동북부 지부가 올해 85명에게 역대 최대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재단은 16일 맨해튼 예일클럽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장학생 85명에게 20만 2,5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장학생들에게 역대 최대 장학금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현주 한미장학재단 동북부 지부 회장은 매년 장학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장학생들이 졸업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To see our students grow, it benefits us as well as the students. It's just the way we as a community want to see our Korean students grow as well as the portion of the Korean War veteran descendant to grow as well. 조 리팍 장학생은 한인 학생들의 성공을 바라며 장학 사업을 펼쳐가는 한미 장학재단을 보면서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됐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This scholarship program really shows that there are people, older folks, older adults who really want to see more Korean Americans in those leadership positions, starting them as early as high school, going all the way through the grad programs like myself. 이날 기조 연설자로 초청된 크리스토퍼 권 박사는 텍사스에서 9개 응급실과 3개 얼전 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 박사는 이날 많은 사람들의 영향으로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웃들에게 시간, 재능, 재원 등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The message today, not only for the scholarship recipients but also the donors, is that we have a lot to give. Not just finances, but we have a lot to give. Our time, effort, energy, wisdom, a proud Korean tradition. So hopefully we can continue to impact the lives of people that are in our sphere of influence around us. 한미장학재단 동북부 지부는 올해 한국전 참전용사의 자손인 4명과 고등학생 5명, 76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선발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명소이자 유서 깊은 저택인 올드 웨스트버리 가든에서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 제1회 한국문화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과 유관순 상위원회 등이 주최하고 푸드바자 등이 후원한 한국문화의 날 행사가 16일 롱아일랜드 올드 웨스트버리 가든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뉴욕 AT 센터는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홍보했고 후원사로 참석한 푸드바자는 부스를 설치하고 다양한 홍보물을 제공했습니다. 이날 태권도 시범, 뉴욕 아리랑 민요 합창단, 뉴욕 한인 봉사센터 전통무용팀, YWCA 에버그린 드럼팀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17일부터 새로운 급여 공개법이 발효됨에 따라 뉴욕주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포함해야 합니다. 4인 이상인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모든 직무에 대한 급여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관련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밖에서 근무하더라도 뉴욕주 내 상사 혹은 사무실의 업무 내용을 보고하는 재택근무 직원들에게도 해당 법안이 적용됩니다. 사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올해 12월까지 퀸즈 한인회와 협력해 퀸즈 현장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퀸즈 현장 민원실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 한인회 사무실에서 운영됩니다. 신청 가능한 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 병역 업무, 국적 관련 업무, 재외국민 등록 및 발급 등입니다. 영사민원 업무를 위해서 반드시 퀸즈 한인회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영사관이 올해 7월부터 실시한 퀸즈 현장 민원실은 영사민원 19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뉴욕 최대 민영병원인 노스웰 헬스가 퀸즈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앰뷸런스 서비스를 대폭 줄이기로 해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노스웰 헬스는 어제부터 뉴욕시 퀸즈의 동부 지역과 퀸즈의 중부 지역에 대한 앰뷸런스 서비스를 대폭 줄였으며 뉴욕시 소방국의 911 서비스도 최근 비용 절감 지시로 인해 노스웰 헬스의 부족분을 채워주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스웰 헬스 노조에 따르면 퀸즈 더글라스톤, 리틀렉, 베이사이드, 포레스트 힐, 레고팍 지역에 대한 야간 및 심야 앰뷸런스 서비스가 어제부터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스웰 헬스는 환자들의 의료 수요에 최대한 대응하기 위해 앰뷸런스 운행 현황을 계속 모니터하고 뉴욕시 911 시스템과의 연계 시스템도 강화, 최대한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스웰 헬스의 앰뷸런스를 통해 롱아일랜드 노스웰 병원을 찾던 퀸즈 동부 지역 주민들은 응급상 발생 시 이 병원을 이용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현재 뉴욕시 911 신고로 앰뷸런스가 필요한 경우 뉴욕시 소방국이 70%를 담당하며 민간병원 앰뷸런스가 30%를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난민 문제로 뉴욕시 소방국 등의 비용을 4%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소방국 앰뷸런스 운행도 축소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911 긴급 상황 접수 때 2019년에는 대응에 9분 22초가 걸렸으며 2022년에는 10분 17초로 올해는 10분 43초로 점차 대응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방국 직원들은 앰뷸런스 출동 등이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며 민간병원이 운행을 축소한 부분까지 감당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신축 아파트가 가장 많이 들어서는 도시는 뉴욕시로 조사됐으며 특히 브루클린이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렌트카페 조사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 관내에서는 33,001채의 아파트가 새로 건립돼 미 전역에서 신축 아파트가 가장 많은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또 2위는 텍사스주 달라스가 약 24,000채, 3위 역시 텍사스주 오스틴으로 23,000여 채로 집계됐고 4위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21,000채, 5위는 조지아주 아틀란타로 18,400여 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시 브루클린이 9,825채로 전국 1위에 올랐으며 퀸즈는 4,430채가 신축돼 맨해튼 3,770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뉴저지 저지시티가 2,215채, 이스트 오렌자가 992채, 위오컨이 557채 등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팬데믹 기간 3년 동안 120만 채의 아파트가 신축됐으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35만 채가 신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팬데믹 기간 3년 동안은 텍사스주 달라스가
신축 아파트가 76,700채로 1위에 올랐고 뉴욕시는 66,000채로 2위, 텍사스주 휴스턴이 53,000채로 3위에 올랐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3대 자동차 공장에서 동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 측이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파업 확대를 고려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손페인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은 어제 MSNBC 인터뷰에서 협상 진전이 느리다, 우리가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지지부진한 협상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페인 위원장은 지난 7월 중순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업체들이 우리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생산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며 3대 자동차 회사를 비판했습니다. 페인 위원장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자동차 업체가 더 나은 제안을 하지 않으면 파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미 자동차 노조가 40만 명의 노조원에게 11주 동안 파업 수당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사실 또한 파업 확대가 가능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어제부터 제너럴모터스와 협상을 재개했으며 오늘부터 포드 및 스텔란티스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최소 40% 이상의 임금 인상, 전기차 생산 확대 시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동차 3사는 약 20% 선의 임금 인상을 제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경을 파괴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어제 W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시 난민 위기가 바이든 대통령의 느슨한 국경 및 이민 정책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뉴욕은 멕시코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오히려 캐나다 국경과 매우 가깝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에서 발생한 문제가 뉴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바로 국경 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나는 9.11 테러 22주년을 맞아서 발간된 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모든 하원 의원들이 남부 국경의 위기에 대한 비밀 보고서를 읽어봐야 한다. 난민 위기는 테러 위기로 직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현재 난민이 160개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특히 이들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가지고 들어온다. 우리는 현재 제대로 대처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고 마약 카르텔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또 에너지 문제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 에너지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자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자립을 원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잘못된 일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치솟으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월 모기지 부담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모기지 정보 분석 업체 블랙라이트는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로 모기지를 얻은 주택 소유자들의 월 평균 모기지 상환액이 2,306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며 불과 2년 전보다 871달러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은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이율이 7.18%를 기록했으며 지난 8월 17일 7.09%를 기록한 뒤 5주 연속 7%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이율은 지난해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급등, 지난해 11월 고점을 찍고 올해 2월 6% 초반까지 하락했으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서 치솟고 있습니다. 블랙라이트는 월 평균 모기지 상환액이 지난 7월 가계소득 중간값의 36.5%를 차지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2년 전 24.3%에서 50%가량 급등한 수치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대학생을 무차별 공격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가 앞서 7월 36세 여성을 거대한 나뭇가지로 가격하여 체포됐지만 보석금 없이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됐던 이란 자금 60억 달러가 오늘 이란으로 넘어가며 이란과 미국이 각각 수감자 5명을 맞교환합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민간 항공기의 북한 영공 비행 금지 조치를 오는 2028년 9월 18일까지 5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공립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수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거주 69세 한인 남성이 지난 13일 새벽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자신이 교통사고를 목격했다고 신고했다가 가해자로 밝혀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젯밤 펜실베니아주 모건타운의 미성년자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 9명의 수감자가 탈옥했으나 모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멕시코 마야광 엘차포가 미국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엘차포의 아들도 펜타닐 유통 및 밀매 혐의로 지난 15일 미국 정부의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주변 사람들이 성추행 논란을 의식, 남성보다 여성에게 심폐소생술 시술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약간의 구름이 있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0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5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CMP 인력개발센터가 수요일인 20일 가을 채용 박람회를 맨해튼 차이나타운 YMCA에서 개최합니다. 뉴욕시 정부기관, 헬스케어, 비영리기관, 서비스 및 영업직종 등 40여 기업 및 기관이 채용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누구나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단정한 인터뷰용 복장과 이력서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CMP 채용 박람회는 수요일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 월요일 TK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Member FDIC